네, 반갑습니다. 윤 대표입니다. 6월 17일 날 하나오션 방송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죠. 거의 2주 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6월 17일 날 방송을 했을 때가 13만 9천 원, 한 14만 원대에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리스크 말씀을 드리면서 추격 매수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아오면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던 KDDX 우선협상 대상자 관련 소식이 오늘 또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예측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 하나오션 한국형차이 구축함 KDDX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이게 이제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에 처음에 초반에 이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주저앉으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2%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주 내용을 보고서 그냥 수주를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사실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의 진짜 장기적인 그런 진짜 경쟁력이 담겨져 있거든요. 일단은 이 KDDX가 뭡니까?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6척을 선체부터 이지스 전투체계까지 100% 국내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총 규모가 7조 8천억이죠. 핵심 국산화 장비만 9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온전히 우리 손으로 만든 이지스함을 갖게 되는 상징적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걸 두고서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붙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터진 겁니다. 기술 점수만 놓고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을 앞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다뤄드렸죠. 예. 지금 기술 능력 평가에서 HD 현대가 73점, 하나오션이 72.6점, 0.64점 뒤졌어요. 그런데 최종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하나오션이 0.5867점 차이로 이겼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뭐가 승부를 갈랐냐 하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보안 감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터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2015년도쯤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죠. 예, 옥포 대우조선소 아시죠? DSM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 하나오션이 만든 KDDX 개념 설계 군사 기밀을 몰래 촬영을 해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HD현대가 올해 12월까지 방산평가에서 1.2점인가 넘게 이제 감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감점이 0.58점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산에서는 지금 뭐 여기 이제 자료도 나오지만 이 기술력도 중요한데 신뢰, 그 다음에 보안, 이게 결국에는 돈이고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로 이기고도 신뢰를 잃으면 수주를 놓칩니다. 방산입니다. 방산. 하나오션은 이 개념 설계를 애초에 직접 만든 원조고, 개념 설계는 한화가, 얘 대우조선소죠. 그리고 기본 설계는 HD 현대가 있는데 이번에 상세 설계랑 선도함 건조까지 하나가 다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 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오션이 쥐게 된 그림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 주주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선정됐다니까 좋은데 이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되느냐, 팔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사실 뉴스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늦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벤트를 얼마나 선반영했는지, 남은 이벤트가 뭔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KDDX하고 잠수함 발표를 앞두고 제가 비중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을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식통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솔직한 리스크도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HD현대중공업이 이 결과에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뭐 법적 대응이 길어지면은 이제 계약 일정이 좀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HD현대가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지연 변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시장도 지금 다 이거를 알고 있죠. 이 업계에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90% 이상은 이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포인트. 사실 이 오늘 방송에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KDDX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8,821억. 그쵸? 1번함의 상세 설계 건조 규모가 8,821억.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조 8천억인데 8,821억 이건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에요. 이 8,821억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조선 방산 사업의 구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축함 6척 이걸 만드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가 들어가죠. 그리고 플러스로 선도 1번함을 건조하고 이제 뒤에 후속 나머지 5척이 건조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이번에 하나가 딴 게 상세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번함 요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1번함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1번함을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가 뭘 손에 쥐게 됩니까? 이 배 전체 설계 도면이랑 기술 표준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따라붙는 게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아파트 6채짜리 단지를 짓는데 첫 번째 동의 설계도와 시공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나머지 5개 동도 사실상 이어서 짓게 되는 구조예요. 표준을 쥔 쪽이 판을 쥐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도함 사업자가 정해지는 순간 후속함 5척은 물론이고 향후 20에서 30년치 MRO죠. 유지보수. 이건 뭐 아시잖아요. 이거랑 심지어 해외 수출 레퍼런스까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전체 주도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8,821억은 그냥 그냥 입구에서 받는 그 티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파이는 이 뒤에 있습니다. 이 후속함 5척 그리고 이 수십 년 정비 물량 수출. 요게 진짜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 더. KDDX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완성된 수출 상품이 됩니다. 우리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배니까 이제 이거를 해외에 이제 팔 수 있는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중동, 오늘 동남아 이런 시장에서 또 우리도 이지스급을 원한다 얘기를 할 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8,800억이라는 숫자는 이 사업의 진짜 크기를 사실상 10분의 1도 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해서 쭉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다 다시 결국에 올라갑니다. 정고 좀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14만 원은 충분히 뭐 장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충분히 이거는 찍어볼 만한 그 숫자라고 봅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그 뒤에 후속한 MRO 수출 주도권을 읽어야 돼요. 이게 아마 1년 뒤에 이 하나오션 투자를 한 사람들만의 각각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나오션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을 읽는 게 제가 이 방송에서 제일 공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오션 관련해서 문자를 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시만요. 지금 문자를 뭐 전해 왔던 걸 보면 대표님 뭐 이거 후속함까지 보고 계속 들고 가도 되냐고 이제 이런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그림으로 이거를 얼마나 길게 보고 있는지 비중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구독해주시고 도움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강요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무료니까.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 이 차트 잠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이제 어디서 이제 보고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표가 하나오션이랑 TKMS 시가총액 추이 차트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의 TKMS 티센크루프에서 분사해서 상장한 이후부터 어제까지 이제 하나오션 시가총액 파란색 그 파란 선 이 왼쪽 축 이제 조원이랑 또 검은 선은 이제 TKMS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하나오션이고, 이거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두 회사의 시가총액 흐름이 놀랄 만큼 똑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빠져요. 왜 이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두 회사가 바로 캐나다 잠수함 CPSP 최종 2파전의 주인공이에요. 딱 두 곳이거든요. 시장은 이 둘을 그냥 페어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쌍으로 본 겁니다. 한 쌍으로 묶어서 봐요.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를 놓고 붙은 두 선수니까 방산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 같이 오르고 식으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차트 오른쪽 끝을 보면은 여기죠. TKMS는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왜? 독일 정부가 자국에 이 메코 A200이라는 호위함 6척을 발주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수주가 터진 겁니다. 하나오션도 이제 여기서 살짝 힘을 내고 있죠. 왜? 방금 본 KDDX 우선 협상 대상 선정 때문에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역시 자기 나라 수주예요. 보이시나요? 두 회사 모두 최근 상승은 캐나다 잠수함이 아니라 각자 자국 내의 다른 수로 수주로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즉 시장은 아직 캐나다 잠수함의 승자를 누구로도 점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립이에요. 실제로 현재에서 판세를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네. 그리고 독일의 이제 한 리서치 회사에서 오히려 TKMS 승리 확률을 뭐 70%로 보기도 해요.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만약에 터지면은 주가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캐나다 잠수함을 아무한테도 안 걸어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오션 주가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 솔직히 공짜로 딸려오는 복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오션을 보는 투자자는 KDDX 이미 이긴 카드 그리고 3년치 수주 잔고 미국 사업만 보고도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상. 근데 캐나다 잠수함이라는 60조짜리 이 복권이 값도 거의 안 매겨진 채 얹혀 있다는 겁니다. 뭐 일부 매겨져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겨서 이 복권이 만약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재평가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안 되더라도 원래 이 KDDX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미국 상선으로 받쳐지는 가격이니까 타격이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도. 그래서 이런 페어 트레이드 관점이나 이 공짜 복권 같은 개념은 사실 제가 시장에서 오래 굴러보면서 몸으로 익힌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오션을 제가 예전에 개인 채널 운영할 때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4, 5만 원 선에서 처음 하나오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안내를 드렸어요. 네. 뭐 이것도 그렇지만 이런 큰 그림과는 또 별개로 저는 이런 그 대형 이벤트가 돌 때 그 주변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종목들로 따로 또 수익을 또 낼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방송에서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단기 종목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제가 영상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미 자리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방송에 올리는 순간 늦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구독해주시고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다시 이제 이 하나오션 같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을 이제 수량을 늘리는 데 씁니다. 아무튼 뭐 제가 보는 우량주 장기 종목들, 해외 종목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물망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벌어서 길게 씹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는 매달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공짜 복권에 대해서 잠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권의 추첨일이 있죠. 추첨일이 언제입니까? 예. 이번 주에 이번 주. 캐나다 정부에서 이 잠수함 사업 CPSP 우선 협상 대상자를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력한 시점이 두 개로 압축이 됐죠. 그렇죠? 하나는 캐나다 건국 기념일 가능성이 있어요. 7월 1일입니다. 건국 기념일, 캐나다 건국 기념일입니다. 네. 이때 그리고 7월 7일 이때가 나토 정상회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를 짬뽕을 시켜버리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이 발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업 규모를 다시 짚어드리면 최대 60조 원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잠수함 12척 건조에 16조에서 20조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30년 유지보수 이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60조예요. 예, 하나오션이 따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주가 그냥 뚫고 전고점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떠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평가 방식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지보수 MRO 있죠.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 50% 봅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캐나다가 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 보고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이죠. 그리고 요거를 50%로나 봐요. 예, 후속 지원 능력을. 그리고 두 번째는 잠수함에 대한 성능입니다. 이건 뭐 말할 거 없다고 봅니다. 예, 하나오션이 앞서 있다고 봐요. 한화 앞서 있다. 이 군수 지원 능력은 이것도 하나가 한 30% 앞서 있다고 봐요. 네. 독일. 이건 뭐 세무라고 일단 두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 요거를 15% 본다. 비용 나쁘지 않죠. 가격 대비 가성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가치. 지금 한국과 캐나다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예. 뭐 여러분들 캐나다 총리와 아무튼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몇 퍼센트의 저것도 있지만 지금 이 주가를 분할로 좀 들어간다는 거는 더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능이 20%밖에 안 돼요. 유지보수 능력이 절반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이제 12척을 앞으로 수십 년간 굴려야 하는데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오래 잘 봐주는 것.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화든 어쨌든 TKMS든 캐나다 현재 정비 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총력전을 지금 벌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오션 강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실물이 있습니다. 한화가 제안한 그 장보고 3, 이 배치 2, 지금 우리 해군이 실제로 바다에서 굴리고 있는 잠수함이죠. 심지어 도산 안창호함이 진해에서 태평양 14,000km를 건너서 캐나다까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말로만 되는 거 아니고 여기 실물 왔잖아요 하고 보여주고 왔어요. 눈앞에서 증명해요. 멋있게. 그쵸? 반면에 독일 이 TKMS의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TKMS 212CD 이게 아직 완성된 실물이 없어요. 예.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가 좀 납기가 빠릅니다. 그 2032년에 1번함 그 다음에 35년에 4척 43년까지 12척 완납을 제시를 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 패키지가 압도적이죠. 회계법인 이 KPMG 분석 기준으로 하나가 따내면은 캐나다의 자그만치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결국에 GDP로 환산을 했을 때 $1200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마무시하죠. LNG, 그 다음에 수소에 7조 원을 투자를 해서 109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반대편 TKMS도 강점에 대해서 뭐 정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이 나토 회원국이에요. TKMS가 우리랑 같은 잠수함 쓰면 나토 동맹끼리 안보가 착 붙는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이제 약점이 있었던 그 느린 납기, 이거를 노르웨이와 독일이 자기들 건조 순번을 한 척씩 양보해서 2036년까지 4척 인도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판세가 50대 5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인데, 이기면 주가가 얼마 가고 지면 얼마나 빠지냐. 예. 이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증권가에서 지금 NH투자증권이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캐나다 잠수함은 우선 협상 대상자 단계일 뿐이고, 가격이 포함된 본계약은 2028년 초, 실제 건조 매출이 실적에 잡히는 거는 2029년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겨도 당장 내년 영업이익이 확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 이벤트를 지금 중립으로 본 겁니다. 실적으로 바로 안 꽂으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방산주는 원래,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실적보다는 여러분들 수주 잔고랑요, 그 다음에 이런 긍정적인 스토리, 요걸로 밸류에이션을 땡겨요. 리레이팅 되는 업종입니다. 캐나다를 이기면 하나오션은 세계 1위 잠수함 수출 기업 TKMS를 꺾고 나토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돼요. 그 타이틀을 하나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우디나 그리스 이런 그 다음 잠수함 수주전의 유력 후보로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아니라 이 격이 바뀌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겨도 안 오른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저도 세상 끝난 것처럼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뉴스에 잘 얘기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보는 개인 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너스 여러분들. 네? FPSO. FPS가 뭐예요? 바다 위에 떠서 원유 뽑아내고 저장하고 실어 보내는 초대형 해양 설비잖아요. 아프리카 나미비아 앞바다에 초대형 유전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들어갈 FPSO를 두고서 하나오션이 네덜란드 SBM 오프쇼어랑 경쟁 중에 있고, 이 결과도 또 나옵니다. 예. 이제 6월 끝났으니까 7월에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오션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부가 지금 일감이 비어서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비너스 FPSO를 따내면 바로 그 적자 사업부를 흑자로 돌려세울 핵심 일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FPSO 건조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에너지 플랜트 수익성을 개선할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하나오션은 세 가지의 카드를 동시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KDDX 구축함. 이거는 이미 이긴 카드예요. 후속함, MRO, 수출 주도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CPSP 잠수함. 이거는 이번 주 결판 납니다. 예. 이기면 격이 바뀌는 60조짜리 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FPSO, 비너스. 적자 사업부를 흑자로 체인지할 수 있는 숨은 카드다. 한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그것도 앞으로 몇 주 안에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예. 저는 이런 이벤트 구간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에 왜 담는지 그대로 공유를 해요. 커뮤니티에서도 뭐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런 지시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종목을 얼마에 왜 투자를 했는지. 우리는 불법 리딩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오션을
이 가격에 이만큼 이런 이유로 담을만 하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보고 판단하는 건 결정하는 건 100%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이 커뮤니티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예.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6월 달에 이제 13만원 하던 게 10만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기회냐 아니냐, 예, 요 부분. 먼저 밸류에이션 지난 중가가 105,5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2조 원입니다. 6월 중순에 고점 때 42조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사실상 고점 대비 몸이 좀 라이트해진 상태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는 여전히 평균 16만 원대. 최고 이제 18만 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증권사들의 전망치지 제 의견은 아니고요. 예. 목표가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이제 제 관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을 나쁜 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으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번 방송에서 13만 9천 원대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만 9천 원 잠수함 기대감이 앞서간 자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좀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10만 원대까지 온 거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KDDX라는 실체 하나가 채워졌고 잠수함 FPSO라는 이 실체가 도착 직전입니다. 기대로 올랐다가 빠진 자리를 실체가 다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잡은 분들은 저는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되면은 크게, 안 되면은 실망이 갈리는 이벤트. 그래서 요거를 참조를 하셔라. 저는 물방을 하지 않아요. 제 종목 비중 몇 퍼센트 안쪽으로, 그건 문자 주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은 항상 50% 이상 쥐고 시간은 쪼개서 나눠 담습니다. 그물을 넓게 던져요. 항상 발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미리 정해둔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제가 이 종목을 4만원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몇 번씩 맞으면서도 들고 안내를 드려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서워서 못 사는 것도 흥분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그냥 나눠서. 자, 그래서 KDDX는 이미 이겼고 8,800억이라는 그 숫자에 속지 마시고 후속함 5척 수십 년 MRO 수출 주도권이 진짜다. 그리고 차트가 말한다. 시장은 아직 캐나다 잠수함을 아마한테도 안 걸었다. 그래서 잠수함은 값이 거의 안 매겨진 복권에 가깝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D-Day다. 잠수함 7월 7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1일에서 이제 7월 7일 곧 FPS 결과 눈앞. 이게 되면 이제 격이 바뀌고 안 돼도 KDDX 미국 상선이 받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제 방송용 투자 계좌를 화면에 그냥 그대로 열어놓고 방송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얼마에 사서 지금 얼마를 또 이득을 보고 그런 것도 다 공유를 해드려요. 혹은 물려있는 것도 다 보여드리죠.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제 돈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갖고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같이 투자를 해보고 같이 뭐 조정도 맞아보고 같이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계좌를 오픈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잠수함 발표 함께 똑같이 손에 땀을 쥐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커뮤니티에 그리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앞으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